안녕하세요. 송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조금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질문 주시고 또 궁금해하시는 저희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그리고 정확하게 나한테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안내해드리기 위한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활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 그리고 내가 이것들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큰 화면을 통해서 꼼꼼하게 내용 살펴보시고, 그리고 저랑 같이 내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요,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우선 먼저 우리의 상황을 그림을 한번 나타내 봤어요. 자, 한번 준비해 볼게요. 우리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명확한 합격이라는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가는 그것이 바로 이것. 커리큘럼이죠. 이건 우리에게 목표치로 가는 지름길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지름길로 우리가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중간에 멈춘다거나 포기하지 않게 끝까지 가게 하는 힘, 그게 바로 관리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빗대서 말씀드리자면 내가 목적지로 빨리 가게 만드는 가끔은 인라인 스케이트일 수도, 그리고 다쳤을 때 나에게 자 여기서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 들어가는 구급상자일 수도, 그리고 잠깐 쉬어갈 수 있는 나무 구루터기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관리 프로그램이다 라고, 자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한 먼저 개념을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런 관리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내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총 4가지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익힘지, 그리고 피드백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달달 모의고사, 세 번째는 매일매일 공부하는 데일리 영어 스터디가 되겠고, 마지막에는 입실 전 그리고 후까지 책임집니다. 입실 전후 풀케어까지 여러분과 4가지를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아래쪽에 영상 쪽에 여러분들 타임라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 선생님 저 달달 모의고사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네, 아래쪽에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가서 보셔도 물론 좋겠지만, 자, 이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역할하고 어떠한 케미가 생겨서 여러분의 합격까지 이끌어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같이 살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성 들여서 첫 번째 익힘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힘지는요, 우선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빈칸을 채우는데요, 이 빈칸이라는 것 자체를 그냥 채우는 게 아니라 테스트의 목적으로 빈칸을 채우고, 그리고 복습을 완성하는데 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강의를 듣기만 하면 듣고 나서 바로 어떻게 복습을 해야 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것들을 암기를 해야 될지, 또는 알고 다음 과로 넘어가야 될지 막막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걸 정확하게 빈칸을 채우는 테스트로 복습해서 이론 강의를 완성해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익힘지입니다. 자, 그러면 익힘지를 구체적으로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익힘지, 비주얼지 익힘지와 그리고 쌉전략 익힘지 2가지인데요. 실제 우리 수험생분들이 이 빈칸, 요거 있죠? 여기 빈칸 부분 직접 채운 것들이 그대로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채운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 강의를 무한 회독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이렇게 짝꿍이 되는 익힘지와 함께 배우고 익히는 과정 함께 하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제가 문법 쌉전략 익힘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활용법, 쌉전략 교재에서 여러분들 제가 살짝 예시로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여기 시간 조건의 부사절의 시간의 표현이라는 S급 문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개념으로 여러분이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공부한 내용들을 가져다가 바로 익힘지로 이렇게 적용을 해보시는 거죠. 자, 내용을 정리하다 보면 이론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리고 익힘지를 이렇게 푸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주관식으로. 내가 이거를 못 채운다. 그러면 내가 이 부분 공부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채점을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틀리는 부분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 틀린 부분만 다시 공부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내가 이 교재를 다시 회독해야 돼. 내가 이거 뭐가 공부가 다 잘못된 거니까 처음부터 다시 다 들러 엎고 시작해야 돼. 냉정하게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는 학문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수험은 내가 약점이 있는 부분만 이분하게 메꾸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 공부, 그리고 익힘지, 그리고 채점 후 틀린 부분만 다시 공부하는 과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개념을 먼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익힘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만약에 재시생이라고 한다면, 그럼 선생님 제가 개념을 작년에도 들었는데 올해 또 들어야 될까요? 이런 고민이 생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팁을 정리했어요. 재시생 또는 여러분들 프리테스트 여러분들 저희 카페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테스트를 먼저 봐서 내가 70점 이상의 점수가 나와.
그러면 이러면 자 우리 재생분들이든 프리테스트에서 70점 이상이시든 기반이 탄탄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공부를 하는 이유는 구멍이 난 부분을 우선적으로 메꾸면 되는 거지 처음부터 무조건 이걸 다 공부하고 일로 들어간다. nope. 절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먼저 익힘지를 풀어보세요. 익힘지를 먼저 풀고 그리고 익힘지에서 구멍 있는 부분만 다시 개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이렇게요. 익힘지를 먼저 풀고 나한테 비어있는 그 구멍만 빠르게 완성하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내가 작년에 시험을 못 봤으니까 아직 내가 합격을 하지 못했으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 원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약점만 정확히 메우고 들어가는 게 전략적인 거지 무조건 처음부터 내가 0단계부터 공부한다고 해서 그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여러분의 지난 시간에 대한 보상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재생 여러분과 프리테스트에 70점 이상의 여러분들 이 화면을 보고 계시다면 드리는 꿀팁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1단계인 익힘지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바로 피드백지입니다. 자 피드백지는 사실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익힘지는 개념이랑 짝꿍이에요. 여러분들 개념이랑 얘가랑 짝꿍이거든요. 그런데 피드백지는 뚜둔 개념과 짝꿍이 아니라 바로 문제풀이랑 짝꿍이에요. 문제풀이랑 짝을 맞췄을 때 제일 합이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이 피드백지 제가 지금 샘플로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이쪽에 PDF가 있고 또 오른쪽에는 여러분 종이로 된 여기 종이로 된 여러분들 피드백지예요. 그럼 실제로 이것도 저희 수험생분들이 공부하시는 적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내용을 준비했어요. 정말 꼼꼼하게 공부하셨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문제 풀고 끝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정확하게 내가 약점이 있는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정리하셔도 되고요. 뭐 이렇게 패드로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피드백지가 지금 제가 예시로 준비를 해가졌는데 이건 어떨 때 사용하는 게 가장 좋으냐? 바로 요럴 때 사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 말이야. 이상하게 내가 문제는 정말 많이 푸는 편인데 왜 성적은 맨날 그 자리에 있을까? 내 점수는 왜 이렇게 랜덤이고 맞는 유형들도 들쑥날쑥할까? 이런 고민 들 때 있으시죠? 자, 이럴 때는요. 정확하게 내가 틀린 문제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답의 원인을 분석하고 약점을 정확하게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피드백지이기 때문에 얘는 문제풀이랑 찰떡일 수밖에 없어요. 문제풀이를 실제로 그냥 우리가 많이들 하시는 게 이거거든요. 문제를 막 풀어요. 맞고 틀려 채점해요. 그리고 나서 그냥 띡 지나가요. 그런데 문제를 풀고 해설지 읽으면 끝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는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학생분들에게 말하거든요. 미래가 없어. 미래가 없는 문제풀이야. 맞고 틀리가 무에 중요해. 이번에 맞았으면 다음에도 맞아야 되는 거고 이번에 틀렸으면 다음에는 기필코 맞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것에 메꿈이 필요한데 그냥 채점하고 끝. 해설 찍고 끝. 미래가 없어. 절대 안 돼. 라고 늘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미래가 반드시 존재하는 문제풀이 그걸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작업하는 게 바로 피드백입니다. 자, 실제로 피드백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지는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내 약점을 이렇게 진단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보완하고 강화하고 셀프 체크하는 단계를 겪게 되는데요. 이게 다 뭐지? 보여드릴게요. 실제 피드백지 여러분들 화면을 준비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약점 진단할 수 있게 내가 어떤 영역인지 그리고 보완을 하는데 이 보완이 여러분들 자 보세요. 내가 뭔가 약해. 그러면 교재로는 몇 페이지를 봐라. 몇 번을 봐라.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제시가 되어져 있어요. 보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강의를 볼 거면 몇 분 몇 초부터 몇 분 몇 초까지만 보세요 하고 정확하게 분초 단위까지 잘라줘요. 이렇게 공부 정말로 딱 입 앞에까지 넣어드리는 거야. 삼키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문제풀이 단계 우리 가장 힘든 게 뭐죠? 문제를 푸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 시간이 진짜 부족해요. 언제까지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봐요. 다 봐요? 책도 다 보고 교재도 다 보고 강의도 다시 봐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딱 필요한 부분만 정확하게 제시해 드릴 테니까 그 부분만 다시 보거나 강의를 돌려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중요한 거 전수문항을 이렇게 제공해요. 특별한 문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문제를 모두 다 약점 진단 보완하기 강화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드는 과정, 즉 미래가 있는 문제풀이 단계를 만들어 드려요. 특히나 이 강화하기 단계는 내가 이 문제를 틀렸잖아요. 그리고 내가 보완까지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구멍이 났어. 이렇게 구멍이 난 부분을 내가 채웠어 이번에. 그런데 나중에 이거 확실하게 채워진 건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보면 될까요? 여기다 한 문제 더 풀어보면 되겠죠. 아무거나 풀면 될까요? 아니요. 강화하기에서 제시된 그 문제를 풀면 돼요. 몇 페이지 몇 번 한 번 더 풀어보시면 같은 내용의 기조의 문항들이 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짚어드려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약점과 단점에 대해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기세요. 그래서 보시면 속어법 좋았어. 스스로에게 이렇게 글을 쓰는 경우들도 있으시는데 이것도 제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고 계신데 성장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셀프 체크를 통해서도 본인이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 걸 구체적으로 하는 예시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할게요. 내용일치 문제예요. 그럼 내용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불일치 문제인데 내가 이 문제를 풀었어. 그런데 내가 그 문제를 만약에 틀렸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 내용 일치 편에 가서 내가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약점이 있었을 때 틀릴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먼저 체크를 하고 그리고 교환 또는 강의를 통해서 도쿄 GS 전략에 디코드 08번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다. 강의를 본다면 앞에 있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9번까지 보면 되겠다. 라는 식으로 내가 정확하게 이 부분이 틀렸다면 나중에 다시 맞을 수 있는 그 근거를 여기서 마련해 드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문풀 그리고 제대로 된 피드백 이게 목적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풀이와 짝꿍인 이렇게 피드백지까지 하고 나면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 이렇게 단계가 그래서 커리큘럼당 우리 기본 이론 그리고 문제풀이 이론 이런 식으로 단계가 끝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단계가 끝날 때마다 그때 여러분을 관리해 주는 것이 바로 이것! 달달한 모의고사입니다. 이름이 달달한 모의고사니까 뭔가 달짝지근한 듯한 느낌 있죠. 점수가 달달해집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는데요. 실제로 달달한 모의고사는요. 이렇게 단계별로 학습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을 체크하는 진단형 모의고사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수업을 듣고 다음 커리로 끝나고 종강, 개강, 종강, 개강을 번갈아 하는 것이 아니죠. 그건 커리큘럼의 프로그램이죠. 근데 여러분은 내가 지금 겪은 이 프로그램을 내가 잘 흡수를 했는지 이 커리가 진짜 나한테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진단을 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달달 모의고사입니다. 달달 모의고사는 여러분들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는데요. 스텝업! 말 그대로 스텝 1, 2, 3, 4, 5, 6 해서 단계를 이렇게 올라갈 때 그 단계마다 그 역할을 해주는 모의고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하다가 나중에는 예비 모의고사로 전 유형 모의고사로 누구보다 빠르게 또 여러분이 모의고사 단계를 시작하시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요거는 언제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은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달달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언제 어떻게 활용하냐면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먼저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입문 단계가 있고 기본 단계가 있고 이렇게 문제풀이 단계가 이렇게 단계별로 있죠. 그런데 이렇게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근데 사실은 우리는 한 번쯤은 여기 서서 고민을 하게 돼요.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뭔가 부족해. 다시 돌아가야 되나? 일로 갈까? 아니야. 그냥 고 하는 게 맞겠지? go 해야 될지 아니면 back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 사실 이 고민이 쉽지가 않은 게 다시 돌아가자니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앞으로 keep going 나아가자니 내가 분명히 약점이 있는데 이렇게 가서 정말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 고민과 걱정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 수험에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더 많이 뺏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보고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단계 딱 여기에 여러분들 요 단계를 여러분이 직접 평가하고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달달한 모의고사입니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여러분이 하나의 입문 단계에서 약점이 생겼다. 근데 그 약점을 그대로 가지고 기본 단계를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입문 단계의 약점은 달달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메꾸고 넘어갈 수 있게 반드시 만들어 드립니다. 이렇게 단계를 겪다 보면 결국은 마지막에 피니시 라인을 여러분들이 뚫고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달달한 모의고사는 중간에 있는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테스트다. 뭔가 저한테 보여주실 필요 없어요. 그 성적을 저한테 보여드리고 공개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약점이 있다는 걸 메꾸고 알고 채우자라는 게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파악되셨다면 그래 나한테 저거 필요할 것 같아. 오 저거 해야 되겠어. 라고 하셨다면 활용법을 구체적으로 들어보셔야 되겠죠? 자, 활용법은 바로 이렇습니다. 우선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의 단계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응시를 해주세요. 응시를 하시고 나면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채점을 하시게 되면 분명히 내가 어떤 부분이 구멍이 있다는 걸 확인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비어 있다는 건 구멍이 요렇게로 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 비어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 후 채우고 나서 다음 단계인 기본이든 문풀이든 모의고사 단계로 들어가시게 되는 겁니다. 실제 제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달달 모의고사에 실제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푸시게 될 거예요. 전에 보신 적이 없는 정말 새 문제로 요번 단계에 내가 얼마나 흡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문제를 아쉽게도 틀렸어. 그러면 그냥 거기서 끝이냐? No. 해설지가 보여드릴게요. 해설지는 단순하게 여러분에게 그냥 너 틀렸어요. 정답 이거고요. 이거 해석은 이거고 이겁니다. 이게 아니라 이거 단계 자체가 지금 무슨 단계냐면 구문 단계에 있는 끝나고 보는 달달 모의고사거든요. 구문 단계를 끝내고 보는 달달 모의고사는 구문, 즉 문장 단위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해설지 자체도 문장 단위. 자, 문장 단위로 여러분이 어떻게 약점을 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문X 213번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문장에 대한 분석은 이렇습니다. 라고 해서 정확하게 이 문장에 대한 약점을 보완하실 수 있는 방향을 드려요. 단순하게 그냥 해석 주고 틀렸어 맞았어 맞틀 그 개념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내가 구문을 배웠다면 테스트를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형태로 보고 거기서 가장 결정적인 문장을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를 배워 나가야 되고 그걸 메꾸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진짜 신경을 보시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이 구문X에서 이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이 문장 단위로 저랑 구문을 진짜 치밀하게 공부해요. 그런데 실제 제가 모의고사에 그 문장을 통해서 지문을 제작해요. 그러니까 매번 만드는 거예요. 이 문장을 포함돼서 다시 주제 제목 요지를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지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모의고사 형태로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를 볼 수 있게 해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동료들이 본 모의고사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Where am I? 내가 어느 부분에 서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기준을 마련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달달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이 분석 해석지가 또 기가 막히게 여러분의 약점을 메꿀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요거까지 꼭 챙겨가셔야 돼요. 그리고 매번 모의고사의 주제는 달라져요. 왜? 기본을 끝냈을 땐 기본에 맞게, 인문을 끝냈으면 인문에 맞게, 문풀을 끝냈으면 그 문풀에 맞게 전 유형, 동형 모의고사로 여러분과 달달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달달 모의고사를 마무리한 여러분, 그래서 강의에 따라가서 여러분들 익힘지, 피드백지, 그리고 달달 모의고사까지 함께 하셨는데요. 이렇게 수업 외에도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나는 좀 나를 잡아줘야 될 것 같고 누가 또 정확하게 또 방향을 알려주면 하는데 나는 혼자 내비두면 조금 흐트러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싶으시다면 follow me, 저를 따라오세요. 스터디 함께합니다. 자, 영어 스터디는 강의와 연관 없이 내가 수업에 있는 날 강의 커리큘럼과 관계없이도 매일매일 공부하실 수 있는 데일리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정말 많이 참여해 주시거든요. 정말 많이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되려 이 데일리 스터디 때문에 저희 카페나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요. 사실 이 데일리 영어 스터디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매일 꾸준히 하자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혼자 내비두면 저도 그렇거든요. 뭔가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손이 안 가고 다른 일을 먼저 하게 돼요. 그런데 실제로 매일매일 꾸준히 했었을 때 증가되는 내용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어휘, 그리고 구문 등이 그런데요. 실제 여러분들이 스터디 하시는 내용들 제가 그냥 가지고 왔어요. 저희 요거는요. 카페에 여러분들이 자정 무렵이 되면 막 올라오는 수백 개의 스터디지의 내용을 그대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의 단계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실전 문제 풀이 단계 이렇게도 진행이 되고요. 또 구문X 스터디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직접 손필기를 통해서 약점 등을 눈에 가시화시킬 수 있는 단계를 가지고 진행되는 게 바로 데일리 영어 스터디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참여해요? 이거 질문 정말 많이 주시죠. 어떻게 참여해요, 선생님?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영어 스터디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터디를 신청하고 그리고 오늘의 숙제를 진행하고 그리고 익힘즈로 테스트하는 단계를 겪으시는데요. 이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스터디 신청은 카페를 통해서 사전에 공지 기간을 드리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기수별로 운영되는 공지 안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진행을 했었던 어휘 스터디의 형태였어요. 6기 해당되는 내용 제가 캡처해 왔는데 참여 정말 많이 하셨죠. 이렇게 참여를 하시면 저희 실장님께서 저희 연구팀이 하나하나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의 스터디원이 되셨음을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6시에 저희가 밥 먹다가도 뛰어가서 올리거든요. 매일매일 6시에 보이시죠? 6시에 올려드리는 이 스터디 숙제를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여러분들이 스터디 신청을 하시고 숙제를 먼저 여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구나 하고 숙제를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이거 여기 안에 파일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테스트를 직접 하시는 건데요. 실제 여러분들 볼게요. 여기 내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오늘 과제가 데이 17, 18이야 라고 한다면 17, 18에 해당되는 어휘를 샥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짬짬이 하시면 돼요. 시간 정해놓으실 필요는 없어요. 식사하시면서 지하철 타고 이동하시면서 마을버스 기다리면서 커피 기다리면서 괜찮아요. 그때 공부를 하고 6시에 올라오는 건 다운로드 받아서 그리고 그날 내가 공부한 내용을 직접 테스트해 보는데요. 요때 스터디 단계는 실전 문제형으로 저희가 드립니다. 실전 문제형으로 지금 드렸는데 지금 여기 보면 여러분들 여기 번호에 해당되는 거 eligible 이란 단어나 spring 이란 단어가 여기에 각각 들어가 있죠.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공부한 범위에서 실제로 테스트를 보기 때문에 내가 공부한 보람도 있고 그리고 내가 공부를 안 했다면 정말 티가 확 나기 때문에 매일매일 말 그대로 데일리로 공부가 탁탁탁 쌓인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데일리 프로그램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게 기수별로 모집을 하는 거니까 자, 카페 공지사항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해당되는 기수,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기수가 어떤 기수인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신청해 주시면 저희 연구팀에서 그 이후에는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 단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바로 입실, 시험장까지 끝까지 함께합니다. 입실 전 그리고 후 풀케어 시스템입니다. 입실 전후 보통은 커리큘럼에서 강의까지 모의고사 단계까지 보통 그렇게 진행하는데요. 저는 모의고사 강의를 마치고도 제 마음이 노파심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여러분이 시험장에는 잘 들어가실지 또 들어가서 당황해 하시는 건 아닌지 교실 못 찾아서 또 많이들 시험장 앞에서 뭔가 힘드시진 않으실지 그 마음이 너무 커요. 그래서 저도 매해 시험장에 입시해서 시험을 같이 봐요. 그런데 실제 제가 들어가는 시험장에 여러분이 만날 수도 있죠. 그러나 더 많은 시험장 여러분 각각 이렇게 흩어져서 들어갈 때 혹여라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길까봐 그 마음을 담아서 제가 전 그리고 후 풀케어라는 걸 진행합니다. 실제 입실까지 함께하는 마무리 케어 시스템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시험이 두 번째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첫 번째이신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라고 해서 안 떨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입실에 들어갔었을 때 최고의 컨디션을 끌어내기 위한 단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제가 1차, 2차 올해 진행됐던 25년 구까지 그리고 25년 지방직 풀케어 저희 진행하는 카톡방에 사진을 준비를 좀 해가지고 왔는데요. 정말 많은 학생분들이 끝까지 여러분들 함께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단계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1국가직에서도 지방직에서도 저랑 같이 전 단계를 이렇게 실제 같이 하는데요. 그 전 단계라는 게 어디까지가 전 단계냐?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입실 전 단계는요. 시험 환경에 맞춰서 몰입할 수 있게 실제 환경을 제가 구체적으로 만들어 드려요. 그게 뭐냐? 이걸 라이브로 진행을 해요. 어떻게 라이브로 진행을 하냐면 시험 전주나 전전주 토요일 시험을 보통 몇 시에 시작하나요? 자, 시험은 정확하게 10시에 시작하지만 그 전부터 입시는 되어져 있어야 되고 생전 처음 보는 학교에 내가 가게 될 수도 있어요. 길이 낯설 수도 있겠고 당일날 아침 뭘 챙겨야 되고 뭘 가져가야 되고 뭘 먹어야 되는지 하나부터 10까지 걱정되는 게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위해서 자, 시험 2주 또는 전주에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는데요. 자, 이때는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날처럼 연습하실 수 있게 뇌를 그것에 맞춰서 세팅을 해드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당일 일어날 수 있는 변수를 통제하기 위한 것들을 위해 준비를 했는데요. 실제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9시 20분까지 입시를 완료하셔야 돼요. 그리고 9시 30분부터 실제 안내 및 유의사항들에 대해서 방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지금 화면이 여러분들이 뭐냐면 라이브로 보시는 화면이에요. 그러면 내가 9시 20분에는 앉아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어딘가에 앉아 있으셔야 돼요. 스터디 카페도 괜찮고 내가 공부하는 학원도 괜찮습니다. 독서실도 괜찮아요. 앉아 계시면서 실제로 그때 답안지 배부하고 그리고 응시자 준수사항에 대해서 이 성우의 목소리로 안내 방송이 나가거든요. 근데 저희 라이브에 똑같이 구현해서 여러분과 시험장에 있는 상황과 똑같이 만들어드려요. 그러면 처음에는 진짜 종치는 소리 들리네? 진짜 시험 안내 방송과 똑같네? 이게 나 아직 시험장 아니신데? 라는 생각이 드시지만 실제 이 활동을 여러분이 겪으시잖아요. 그러면 시험장에서의 내 몸이 자연스럽게 나 지금 시험장 들어왔고 시험 보기 직전이야. 지금부터 나는 긴장감을 내려드리고 실제 시험에 맞춰서 내 뇌 구조는 안정화돼야 돼. 라는 걸 정말 연습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11시 50분, 110분 시험에 맞춰서 기본 세팅이 되어져 있고 시계 보세요, 여러분들. 실제 학교 가면 딱 이런 시계 있잖아요. 정말 디테일 살려서 실전처럼 연습하실 수 있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여러분이 진행을 하는데 이게 입실 전에 이렇게 연습하는 과정 뿐만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이 수업적인 부분에서 이미 강의 동영 모의고사까지 다 끝났지만 제가 국가직과 지방직 사이에 하나 더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했었던 커리큘럼 하나 안내를 드리는 건데요. 정규 커리큘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국가직을 끝나고 보니까 여러분의 국가직 시험에서 오답률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약점인 게 발견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국가직의 약점이 지방직에서 반드시 메꿔져야만 하기 때문에 정규 커리큘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SA급 빈칸 문법 모의고사 또는 그 밖에 다른 다양한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수업적인 부분에서도 메꾸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실전 트레이닝도 여러분이 함께 하실 수 있게 실전 트레이닝 그리고 수업적인 실전 트레이닝도 함께 하는 단계가 바로 입실 실전 트레이닝의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라이브로 진행하는 것들 긴장감 진짜 크거든요.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험 당일날 아침 그땐 제가 라이브 방송 켜면 안 돼요. 물론 저도 이동 중이에요. 시험장에 입시를 하려고 이동 중이지만 그날은 차분히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또는 엄마 아빠 차 타고 가면서 마음을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하실 수 있게 뇌를 최적화시켜 드립니다. 자, 시험 환경에 맞춰서 여러분이 두뇌를 최적화할 수 있는 바로 두둔 이것입니다. 자, 뇌 최적화 페이퍼입니다. 뇌 최적화 페이퍼 이게 뭔가요? 싶으실 텐데요. 이거는 사실은 시험날 아침에 있잖아요. 응시 직전이죠. 그때 이게 언어를 위한 두뇌로 전환하실 필요가 있고 긴장을 낮추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 한국말로 엄마 다녀올게 잘 보고 올게요 라고 말하는 건 다 한국어지만 실제 우리가 시험 보는 건 영어잖아요. 그래서 언어를 영어 모드로 변경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해드립니다. 입실 전 뇌 최적화 페이퍼라고 해서 제가 짧게 시험 당일 뇌 최적화를 위한 읽기 지문이라고 해서 짧게 여러분의 여정을 소설로 제가 적어서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여기는 문제를 맞고 틀리고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영어 지문을 내가 읽었던 호흡 그것들로 인해서 시험장에 들어가서 영어 시험지를 만났을 때 한국어로 된 시험지가 아니라 우선 오는 당황을 내려놓고 차분하게 시험을 보실 수 있도록 시험 전날 또는 시험 아침에 가실 때 보실 수 있는 뇌 최적화 페이퍼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늘 했었던 손필기 방식으로 이건 다 제가 손필기 했던 지금 제가 직접 진짜 한 내용들을 올려드려요. 그래서 실제 페이퍼도 드리지만 그 밑에 해석과 함께 손필기 내용으로 차분하게 이렇게만 끊어 읽으시면 됐고 평소에 진짜 잘했었잖아요.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가르친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럼 끝까지 책임져야죠. 그래서 시험날 아침에 여러분이 보실 수 있게 뇌 최적화 페이퍼를 제공해 드리는 것까지 저희의 입실 전 풀케어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입실 전 케어까지 하고 난 후에 저도 시험장에 입실을 해서 이제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입실 후 케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험만 보고 끝 아니고요. 시험의 마무리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실 후 어떤 내용들을 함께 하는지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시험 후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가답안이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좀 전까지 내가 풀었던 문제 가답안. 자, 인혁처에서 발표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난 17번 답이 너무 궁금해. 나는 3번 답이 너무 궁금해. 그러실 수 있죠. 그래서
자, 늘 그렇지만 가장 빠른 가답안을 제공합니다. 제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가답안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실제로 제가 시험장에 입실해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가장 빠를 수밖에 없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른 가답안을 올려드립니다. 자, 이전에 보여드렸던 그 입실 풀케어 그 카톡방에 그리고 카페를 통해서 지금 가답안 올려드립니다 라고 해서 시험 끝나고 거의 바로 올려드려요. 바로 올려드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실제 채점을 하시게 되죠. 그러면 이 가답안 남들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채점해서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지점이죠. 빠르게 채점하면 그 다음 방향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 내가 바로 면접 준비를 해야 되겠다. 안 되겠는데? 다음 시험을 준비해야 되겠는데? 이것들을 가장 빠르게 준비하고 가장 먼저 다시 자리에 앉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내가 전국에서 가장 빨라. 나는 그건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건 내가 그 가답안을 확인을 하고 내가 그 다음 스탠스를, 그 다음 단계를 어디에 맞춰야 될지를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작업을 이번엔 비가 많이 왔었어요. 25년도 시험에는 국가직위 시험을 비를 쫄딱 맞고 뛰어와서 제가 가장 빨리 올려드렸던 것은 사실 그런 기록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뭐 경제 그런 거 관심 없고요. 실제 여러분의 다음 스탠스에 대한 기준을 빠르게 마련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당일 진행하는 해설과 학습 방향인데요. 해설은 당일 바로 진행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왜 맞고 왜 틀린지 정답근거 정확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이거 18번쯤 풀 때 떨렸을 거예요. 이거 18번에 요거 못 보셨죠? 요거 19번 상당히 여러분 헷갈리셨을 부분이고요. 시간 때문에 다음 단계 넘어가기 전에 압박감 때문에 여러분이 매력적인 오답 3번 고르실 수 있었어요. 실제 시험장에서 바로 나와서 제가 스튜디오로 이동해서 하는 해설이기 때문에 제 시험지 그냥 스캔으로 떠서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해설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어떤 정말 제가 시험장에서 느꼈던 그 감정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드리기 때문에 정말 많이 공감해 주시고 많은 조회수가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해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해설에서 끝내진 않아요. 사실 국가직, 지방직 이 시험 문제 해설을 당일날 해드리는 건 사실 이 다음 단계 때문에 더 커요. 왜냐면 이 문제를 맞고 틀리는 걸 넘어서서 그래서 앞으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 내가 내 약점을 어떻게 배우고 다음 시험을 준비해야 되지? 이거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해설은 당일 진행하고 그리고 더 24시간 분석을 하죠. 거의 48시간에 가깝게 분석을 거의 밤을 새고 나가서 마지막 승부에 대한 이야기를 합격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요. 특히나 이게 언제 빛을 발하냐면 국가직과 지방직을 25년, 26년 여러분 이렇게 쭉쭉쭉 가면 국가직 그리고 지방직 있을 때 이 시험이 먼저예요. 그러면 이 시험이 끝나고 이 중간에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지방직에서 완전히 결과를 달라지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험이 끝나고 나서 해설을 듣고 맞고 틀림을 넘어서서 다음 단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지방직에서는 이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지 또는 이관왕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시간이 필요해요. 정답이야 빠르게 올려드릴 수 있고 해설이야 바로 할 수 있겠지만 분석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짧게는 24시간, 자 길게는 48시간의 시간 동안에 분석을 한 이후에 그리고 지방직 합격 전략을 위한 시간을 따로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 자 다음 시험의 합격을 위해서 명확한 학습의 방향을 잡는 단계를 위해서 이 두 단계를 함께 합니다. 자 기억하세요. 당일 바로 가답안과 해설 진행합니다. 그리고 48시간의 최대 분석 이후에 그리고 다음 마지막 시험을 위한 합격 전략의 방향을 잡는 것까지 함께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후케어입니다. 입시 시험 들어가기 전까지 그리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함께했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이게 선생님들의 그 특징이죠. 제가 지금 한 게 관리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핵심 키워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구멍을 뚫어봤어요. 자 함께 보도록 할까요?
이킴지와 뭐 함께 한다고 했었죠? 피드백지입니다. 이킴지는 이론 강의, 피드백지는 문제풀이 강의와 찰떡, 짝꿍인 것 잊지 마시고요. 자, 매달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제대로 나아가고 있고 다음 단계로 갈 때 구멍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거 매달. 그래서 달달한 모의고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위의 시간에도 이외의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공부할 수 있게 데일리 프로그램 바로 데일리 영어 스터디 함께 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자, 입실 전 그리고 후 끝까지 함께합니다. 여러분과 풀케어를 통해서 자, 시험장에는 어떻게 입실하시는 거고 시험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한 방향성까지 잡아드리는 프로그램 안내드렸습니다. 자, 지금 저도 흠뻑 젖었는데요. 대신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에게 그 활용법부터 언제 필요하실지에 대해 설명을 드려서 조금 덥지만 그래도 마음은 뿌듯합니다. 저는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성정이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